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수산시장이나 산지 가서 회 드시기가 두려우신가요? 혹시 속을까봐서 내가 고른 게 안 나오고 다른 것이 둔갑이 돼서 나올까봐?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들이라면 어디 가서 무엇을 드시든 속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어종 또는 횟감들은요, 둔갑이 되거나 속여 먹기 쉬운 것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놨어요. A라는 생선은 10만원 하고 B라는 생선은 5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A와 B가 생김새가 비슷해요. 심지어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B라는 생선을 A로 속여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익을 5만원이 남겠죠. 이렇게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둔갑이 되는 생선이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 지역에서는 이 B를 A라고 불러요. 뭐 옆집 앞집 상인들이 A라고 부르니까 에이 몰라 나도 귀찮아서 그냥 A라고 부를래 했던 것이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고착화되다 보니까 B라는 생선이 A가 돼버린 경우죠. 둔갑이나 상술에 곧잘 이용되는 생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갈치입니다. 최근에 수입산 갈치 많이 들어오죠. 세네갈,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에서 들어오는 갈치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갈치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보면은 눈동자가 아주 노랗죠. 눈동자를 보고 구분할 수도 있는데 토막이 나버리면 이 전문가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입산으로 편말을 떼고 그냥 먹갈치라고 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그런 집은 이용해 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문제는 일본산 은갈치입니다. 일본산 갈치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갈치하고 같은 종인데다가 조업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준학으로 잡잖아요. 채낚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잡기 때문에 제주도 은갈치처럼 상처 하나 없고 비늘이 깨끗해요. 예, 완전 은갈치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산 은갈치를 이 제주 은갈치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참고로 부산에 있는 뭐라고 시작되는 이 시장이 일본에서 갈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일본산이라고 내걸고 판매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일본산 갈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은갈치라고만 판매하거나 심지어 제주 은갈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갈치를 구매하실 때 이게 일본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 원산지를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하면은 법성포, 법성포 하면은 굴비, 굴비 하면은 보리굴비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보리굴비는 대부분 부새로 만들어요. 예, 이 중국산 부새, 중국산 부새라고 하더라도 같은 서해 바다에서 잡힌 거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은 맛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침족이라는 녀석입니다. 원래 정식명은 긴가이 석태. 생긴 게 보면은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친숙한 그런 조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요 뒤쪽에 지느러미 보면은 크고 침처럼 생긴 가시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아마 침조기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 외래산 침조기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농어와 숭어로 둔갑되는 생선이 있습니다. 농어는 그렇다 쳐도 저렴한 숭어까지 둔갑되는 생선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동해 쪽, 그러니까 묵호항 있잖아요. 삼척, 울진, 속초 여기서만 이렇게 잡히는 황어가 있습니다. 이 황어는 잉어과 잉어목에 속하는 물고기인데 아무리 봐도 황어하고 농어, 게다가 숭어는 전혀 다른 생선인데 어떻게 이걸 속여서 팔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동해 해안가와 인접한 재래시장에 단체 관광하러 오신 분들 모듬에 이 황어를 은근슬쩍 끼워서 판다거나 황어를 황농어라든지 뭐 황숭어라든지 돈을 몇만 원 받고 팔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횟감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막 끼워서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황어는 장가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살도 좀 물르고 돈을 주고 먹을 만큼의 정도는 아닙니다. 요 황어를 가지고 상수를 부릴 수 있다는 점. 황어는 얼굴이 어벙합니다. 위턱이 아래턱보다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황어고 농어는 아래턱이 나왔습니다. 진짜 키로당 5,000원 줘도 먹을까 모르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이걸 돈 주고 사 먹기에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발이.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다금발이라고 불렸죠.
제주 다금바리로 곧잘 둔갑되는 생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능성어죠. 사촌입니다. 다금바리하고 능성어는 같은 바리과. 과거에 정말 많이 다금바리라고 불렸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다금바리로 속이기 위해서 상수리를 부린 거, 그런 경우가 많았고, 내륙지방이나 서울에서는 상수리나 둔갑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통상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능성어를 다금바리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금바리 보통 킬로그램당 재래시장 가면 15만원, 16만원 이렇게 하죠. 횟집에 가서 둘이서 먹으려면 반찬까지 다 포함해서 한 23만원. 능성어는 시장 가면은 키로당 4만원. 뭐 많이 나갈 때는 뭐 7, 8만원까지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다금바리하고 능성어는 반드시 구분해서 판매를 하셔야 되고, 드시려는 소비자분들도 확실하게 알고 드셔야겠죠. 능성어로 둔갑되는 생선도 있습니다. 사실 능성어가 짝퉁 다금바리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능성어 자체도 굉장히 고급 어종이에요. 수족관에 가면은 자이언트 그루퍼라고 있어요. 이게 워낙에 우량종이다 보니까 이 녀석을 필두로 해서 교잡한 혼혈종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왕 자발이라든지 대왕 범발이라든지 유로 낚시터에서도 많이 풀리고 있고요. 사실 이런 신종 하이브리드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아직은 많이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인들이 능성어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종은 키로당 4만 원으로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아직은. 물론 이 시세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만, 능성어라면서 킬로그램당 뭐 4만 원씩 이렇게 판매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원래 이 능성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원래 이 능성어는 영어명으로 세븐밴드 그룹화라고 해서 7개 정도의 줄무늬가 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아디다스 줄무늬라고 표현을 하는데, 능성어는 누가 봐도 딱 줄무늬가 명료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그루퍼 계열은 무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진짜 능성어를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로 여행 가셨을 때 사오시는 생선, 요거 이제 생선계의 한우라고 하는데 바로 옥돔이죠. 옥돔 유사 어종인 옥두어죠. 옥돔과 옥두어는 같은 과이긴 한데 엄연히 다른 생선입니다. 둘 다 중국에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가치가 있는 제주산 옥돔을 구매를 하려고 하실 텐데, 제주산 옥돔은 확실하게 이 진공 포장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산 옥돔과 옥두어는, 특히 옥두어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놓고 팝니다. 생선은 모름지기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할수록 그 신선도가 오래가기 마련인데, 산패가 조금 일찍 올 수가 있습니다. 짠맛도 좀 강하고 뭔가 좀 고급지고 담백한 맛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깔끔하게 포장된 제주산 옥돔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죠. 옥돔과 옥두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꼬리 지느러미를 보세요. 옥돔의 경우는 이 꼬리 지느러미에 파란색과 노란색과 자주빛이 납니다. 색깔이 예쁩니다. 반면에 옥두어는 꼬리에 별다른 색깔이 없습니다. 그냥 회색빛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크기가 옥두어가 좀 큽니다. 병어도 횟감으로 드실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조림이나 구이를 먹는데 평소에 사드시기에는 좀 부담이죠. 이 손바닥만한 병어 한 마리가 10,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병어, 요거는 이제 통째로 포를 탁 떠서 먹으면은 기름진 맛이 상당한데, 이 병어로 둔갑이 되는 생선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병어보다 더 하이엔드, 더 높은 품종이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돔자를 붙이는데 병어 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참자와 돔자만 붙이면 생선이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고 비싸게 줘야 될 것만 같고 얼굴이 약간 찐따 같아서 병어랑 닮았는데, 병어도 아니고 병어의 고급 품종도 아니거니와 병어의 사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어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어는 농어목 병어과, 그런데 이 병어돔은 농어목 정경이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경이와 가까운 거죠. 영어권에서는 라운드 폼파노, 이게 정식 명칭이죠. 얼마 전에 제가 통영 갔더니 이 병어돔을 킬로그램당 4만 원에 판매하더라고요. 사실 중국산 양식인데다가 어쩌면 오리지널 병어도 그거보다는 저렴하게 먹을 것 같은데, 상인이 병어돔이라고 막 추천을 해주는데 이 병어가 아니라는 것. 드시는 건 좋지만 알고 먹자고요. 예, 이번에는 어종이 아니고 새우입니다. 여러분 대하 아시죠? 새우가 자라면 중하가 되고 중하가 자라면 대하가 된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중하라는 이름을 가진 새우 고유종이 있습니다. 대하도 마찬가지로 대하라는 이름을 가진 새우 고유종이 있는데요. 중하와 대하는 전 세계적으로 극동아시아 해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가을이면은 남해로 들어와서 서해로 진출합니다. 이때 그물로 싹 다 잡아다가 대하 축제를 벌였죠. 봄에 산란하는데 이 9월달, 10월달에 잡히는 대하는 청소년기의 대하입니다. 아직 산란 기능도 갖추지 못한 대하를
그물로 싹 다 잡아다가 축제를 하니 씨알이 남아나질 않겠죠. 최근 대하 축제를 보면 이건 대하 축제가 아니라 흰다리새우 축제였습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흰다리새우, 최근 이제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형 수조에 살아있는 흰다리새우가 계속 빙글빙글 헤엄치는 거, 이건 다 양식 흰다리새우고, 자연산 대하는 대부분 죽어서 판매가 되고 있죠. 어차피 대하는 잘 잡히지도 않고 흰다리새우가 대하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대하라고 알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인도산 대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수입산인데 자연산 대하라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대하를 구매하시겠다고 한다면 원산지 꼭 확인하시고, 보통 이제 이마에 난 뿔을 보는데 이 코 있잖아요. 얼굴선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자연산 대하, 넘지 못하면 양식 흰다리새우 또는 수입산 대하입니다. 그리고 꼬리 색깔이 약간 녹색빛을 띱니다. 반면에 흰다리새우는 대부분 붉습니다. 그리고 흰다리새우하고 대하는 제발 좀 구분해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셨을 때 부시리를 추천했는데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 방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겨울방어, 여름 부시리. 그런데 이 부시리가 겨울에는 맛이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는 방어. 봄부터 여름까지는 기름기도 떨어질 뿐더러 살에 기생충이 많이 있습니다. 방어 사상충이라고 해서 근육 속에 파고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방어를 부시리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히라스라고 부르죠. 요거를 만약 횟감으로 구입하겠다 그러면 방어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리하고 방어의 구분은 요 아래턱에 보면은 주상 앞골, 요게 부시리 같은 경우는 요 모서리가 둥글집니다. 방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이졌어요. 90도로 팍 꺾여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구배법은 꼬리 지느러미 모양을 보는 겁니다. 부시리는 꼬리 지느러미 끝이 아치형을 그리면서 둥글었습니다. 반면에 방어는 직각으로 꺾여 있습니다. 주말 경조사면 꼬박꼬박 먹게 되는 우리 국민, 이것이야말로 국민 생선회가 아닌가 싶은데, 틸라피아입니다. 이 틸라피아는 주로 대만에서 양식된 건데 이것도 자꾸 도미랑 엮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돔이라고 붙이는데 얘는 참돔, 도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물고기입니다. 출장 뷔페가 있는 행사라든지 돌잔치, 결혼식 같은 경조사에 어김없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것을 회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입니다. 뭐 민물고기라고 해서 회를 못 먹을 법이 있나요? 문제는 자꾸 다른 명칭으로 자꾸 개명을 합니다. 도미살로 자꾸 판매가 돼서 도미인가 보다 싶어서 구매를 하죠. 판가시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참맥이라는 어종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그놈의 참자, 돔자, 상술에 자주 이용되는 이 이름을 가지고 현혹을 시키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도다리입니다. 강도다리는 강에도 살기 때문에 강도다리라고 불렀는데, 강도다리는 광어와 도다리의 교잡종이다. 그래서 광도다리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강도다리라는 어종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설의 물고기 돛돔. 횟집에 가면은 이름이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갈 돛돔. 중국 양식으로 들어오는데 가끔이지만 요거를 전설의 물고기, 전설의 심해요, 이 돛돔의 이 새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갈 돛돔은 다른 어종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점성어 아시나요? 중국 양식으로 들어오는 홍민어, 꼬리에 점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점성어라고 불리는데, 이 홍민어를 민어와 잉어의 교잡종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멕시코만, 카리브해, 대서양 연안에 서식하던 애를 가지고 와서 길러다가 양식한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비중 있게 다뤘던 큰 민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 양식으로 들어오는데, 이 큰 민어는 민어가 커서 큰 민어가 아니라 큰 민어라고 불리는 고유종이 있어요. 일본명으로는 오니베. 이 오가 크다란 말이고 니베가 민어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르다 보니까 큰 민어가 된 것인데요. 큰 민어 또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별도의 종입니다. 민어는 기껏해야 1m 20밖에 성장 안 하잖아요. 큰 민어 다 자라면 2m가 성장해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사례들은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만 상술이 일어나는 것인 만큼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수많은 수산물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이 둔갑이 되고 잘못 불리는 명칭들이 많아서 상거래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들이 있는 만큼 구매할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